예.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믿음 그리고 국민의 기대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서 차악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으로서의 선택 또는 최소한 차선으로서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현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서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국민 당원과 소통하고 강하고 유능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냄으로써 우리 국민들께서 나의 미래와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만한 대안 세력, 수권 정당으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뚜렷한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 헌신했고 그 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대를 국민과 함께 충족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역사적 과제였던 민주주의 회복 또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성취를 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새로운 과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과 차이가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그것이 바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혁명에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들고 노동소득에 의존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시각으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문 입장을 듣겠습니다. 지목되신 기자님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소속과 상황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가급적인 질문을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한국경제 전문기자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전에 이제 전당대회 전당대회도 그렇고 이제 최소한의 삶에서 기본적인 삶 얘기하셨는데 일반인 이제 의료 활동이나 공대 활동을 통해서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런 기본 사실은 좀 많이 정책의 의료 활동을 수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네, 거기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데에는 많은 영역들이 포괄될 것입니다. 물론 기본소득도 포함해서 기본 서비스까지 어쩌면 이게 보편적 복지사회와 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가운데 의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박사분께 받습니다. 계양을 7만과 지방
지난 대선과 또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는 대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책임은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에게 있다라고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만나는 분들의 상당수가 저를 잡고 눈물 흘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신문 방송을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 분야별로 많은 분들이 다시 퇴행하는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제 심정도 매우 괴롭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시 또 지는 선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역사적인 책무,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매우 깊이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일반적인 예측으로 보면 패배한 측, 대선에서 패배한 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있어서 지금의 여당은 대구 경북을 빼고 전패했죠. 대선에서 진 측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통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의견들도 다양했고 대선에서 저를 지지했고 또 결과에 대해서 매우 절망, 좌절하는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시게, 지방선거에 참여하시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고, 저도 많은 고민 끝에 그런 측면이 더 클 수도 있겠다 판단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의 선거를 제가 공천이나 이런 데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징적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참여가 오히려 지방선거 전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최종 판단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언론 문제는 저는 대부분의 언론이 정론 직필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유명한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정말 노력하시죠.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일 수도 있지만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격성 보도들이 상당히 있죠. 저는 누군가 주장하더라라고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라고 믿을 경우에만 보도하는 게 맞지요. 그게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확고한 판례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누군가 주장하더라 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언론의 영향은 정말로 크고 또 특정 개인들 또는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향력 너무 크고 또 일정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오른쪽에서 보겠습니다. 네, 전자신문 정책의 실천입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새 화두를 던지시겠다고 하셨는데 새 화두를 던지시겠다고 네. 느끼는데요. 그렇게 되면 개헌이나 선거법 개혁 같은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정책적으로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주유공자법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균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감. 그래서 제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또 실제가 제 정치를 하면서도 그 점에 집중해서 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제도, 이상적인 상태를 기대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이나 우리가 이제 길게 가야 할 방향으로 정하는 것은 모르겠어도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면, 특히 의견 충돌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고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것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사안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민생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것들이거나 국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 자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라면 사실 양보보다는 국민의 뜻을 관철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급하지 않은 일, 그러나 또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은 너무 광범위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든 또 더불어민주당이든 사실 쌍방이 모두 전국 정당화가 필요하고 그건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죠.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사실상 독점하는 일당 독재 상황, 이런 상황들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또 필요한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해 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특정 지역에서는 누군가 49%를 득표하고 누군가 51%를 득표하면 49%는 완전히 사표가 되고 51%가 100%의 권력을 획득하죠. 이거는 국민주권주의, 비례성의 원칙에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어느 정치 집단은 당장의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찬성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반대하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 저는 위성정당 금지 제도,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합의인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탈법을 한다는 것,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또 특정 정당이 하면 이쪽에서 안 하면 의석에 손해를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금지하는 게 최초의 그 법의 합의의 취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문제는 저는 우리 그 현행 헌법 체제가 소위 87 체제, 87년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변화된 새로운 세상에 맞지 않는 좀 부식 옷이 됐다. 부식, 철진한 옷이 좀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계시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헌법이란 어느 특정 국가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것이 자구 하나하나까지도 매우 큰 문제라서 쉽게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들이 있죠. 사실은 촛불혁명 직후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였는데, 사실 그 기회를 우리가 지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이 어려운 민생, 경제 위기 속에서 거기에 국력을 집중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 지금은 당장 급한 건 민생이다. 경제 위기 극복이다. 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과제인 양극화 완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 지속적 성장의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다급한 우선적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유공자법도 지금 말씀드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후보님 왼쪽에 계시는 그다음에 뒤쪽에 앉아 계시는 손 드시기. 아니, 예, 맞습니다. 네, INS 24 국정입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민주당의 당원 청원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거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 의원님께서도 그 당원과의 소통 강화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의원 욕하는 플랫폼이라는 그런 서랍이 있었고 한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당대표가 되셔가지고 새로운 당원과의 소통 플랫폼을 만드시겠다면 지금 있는 당원 청원제도와의 그 관계 설정을 좀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뭐가 있으실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1항인 건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정체성에 기반해서 누가 그러면 국민의 주권을 대신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고, 이 정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바로 정당이 합니다. 이 정당이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이 아닐 경우에는 그게 국민 주권주의를 관철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의 장치로서 제대로 작동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당원과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소위 민심, 당심, 그리고 이 여의도의 마음이랄까요? 의사, 이게 너무 불일치한다는 걸 저는 최근에 실감하고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배치되는 상태들이
종종 보입니다. 완전히 다 배치된 거죠. 반대쪽. 이거에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결국은 당원과 당의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당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의견 개진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자주적인 또 능동적인 노력으로 저는 존중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또 주인의 의사가 또 대리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정치와 정당에 제대로 반영되는 사회, 이건 꼭 필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소통이, 그러니까 의견의 전달이나 수렴이나 아니면 피드백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약간 폭력적 형태로 분출되는 것들이 바로 심한 감정적인 대응들, 표현, 억압적인 행태, 쉽게 말하면 폭력적인 표현, 문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이런 방식의 의견 표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견의 표출이나 의사의 표현도 합리적이고 또 정당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설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름을 전제로 해서 나의 의견을 상대에게 설득하는 것이지 강요해서는 안 되고 또 강요하는 것이 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강요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이렇게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근본적으로는 당원과 당, 국민과 당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자유롭게 의사 표출이 가능하고 제대로 전달된 의사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또 이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쟁이 가능하고 그러려면 이게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청원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뭐 강제적이든 아니면 참고용이든 관계없이 말이죠. 또 어떤 문제의 지적 또는 견제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도 하고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월급 주고 내가 권한을 맡긴 나의 대리인 일꾼에게 대통령에게 욕도 못하냐 라는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욕을 하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받을 의무가 있다. 비판할 권리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저는 뭐 제 표현이 오늘 제가 무지하게 표현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지요. 제가 강연 중에 재미있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과장된 표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자꾸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욕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누가 표현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문자폭탄이나 이런 것들로 하느니 자유로운 의사표명이 가능한 게시판 같은 것도 이 플랫폼의 한 기능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냐 라는 취지였어요. 칭찬받는 분도 있었을 테고 또 비판받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문자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냐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취지였으니까 제 표현의 과함은 양해를 바라고 취지는 그렇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원 청원제는 뭐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소통 구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으로 다방의 취지가 잘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 가운데 쪽에 우리 강민 기자 오른쪽 계신 분. 예. 병원 청문회 지원 자원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당내에서 불거진 그 사당화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실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당화 우려라는 말을 왜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단언적으로 말하건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당이다. 그 점은 확고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랄까요? 불안감, 의구심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공격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원 50%, 국민 50%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열성 그리고 실력과 실적을 갖추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면 이 확고한 시스템에 의해서 당원과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당화가 불가능하죠. 그걸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이제 여의도의 중간은 아니고 경계 지점에서 지금 이제 서 있는 상황인데 당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당은 자기 단일한 생각만 의사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이 아니라 조직이라고 하죠. 조직. 예를 들면 뭐 관력, 군대, 뭐 이런 걸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집합체. 그래서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나 아니면 투쟁의 대상이 아니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전체 효율을 높이는 거기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죠. 달라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으면 똑같은 것밖에 못 담지.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더미, 모래만 모으면 모래더미가 되지만 모래, 시멘트, 자갈, 물을 모으면 콘크리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정당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잘 활용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호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와 다르게 나와 다르면 내 편이 아니면 배제하거나 투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죠. 정당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최대치로 많이 받아내고 그걸 통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나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 다르다는 이유로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싸우겠습니까? 혹시 우리 경기도 성남시에서 제가 행정 또 지방 정치를 할 때 저는 인사 문제로 잡음이 나거나 싸움이 벌어지는 거를 저는
느끼지 못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진짜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역량에 따라서 역량이 뭐 비슷하면 각광스러울 수 있는 게 맞죠. 그런데 다른 진영 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더 역량이 있으면 그것들을 쓰는 것이 성과를 내는 데도 좋고 또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례 없는 성과를 낸 게 있죠. 저는 당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사당화 우려를 하는 것은 글쎄 저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은 다릅니다.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 너무 본인들 공천 걱정하지 말고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국민과 당원들이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된 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오른쪽에서 뒤에 계시는 우리 김현우 기자 받고 하나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김현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8월부터 이제 후보님을 둘러싼 뭐 사법 리스크 이런 수사가 공격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보셨습니다. 정치 경제 선진국 중에 범죄를 찾아 처벌하는 그야말로 그 사회의 가장 초보적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 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입니다.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합니다. 법 앞의 평등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앞의 평등입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선거를 끝내겠다.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형평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서글프기도 합니다.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우리 안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수사받고 있으니까 리스크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십시오. 카더라. 당신 고발 당했더라. 당신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사받더라.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수사들을 정말 먼지 털듯이 십수년간 계속 털고 있는데 그러나 팩트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십시오.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가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팩트를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쉬우실 겁니다. 묻고 싶은 것도 많으실 것 같고,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경선 일정이 분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라 좀 길게 하지 못하는 이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병기 의원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재명 후보가 외롭지 않을까 해서 함께 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후보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고 사전